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규현입니다. 우선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펴낸 책이 골다공증,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 요실금, 신경통의 완치의 열쇠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현재는 제3판까지 출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어제도 제약회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저녁 식사하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박사들부터 또는 한의학 박사나 의사들 이런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관절 골다공증을 완치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사들이나 박사들이 그래요.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완치라는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그 의사도 쓰지를 못하는데 감히 책 표지 제목이 완치의 열쇠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영 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대한민국 기현수 학회 안영철 박사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완치라니 더군다나 식품인데 이게 약이 아닌데 치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샘플을 얼마 정도 주었어요. 자기들이 임상을 해보더니 맞습니다. 완치됩니다. 책 펴내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사 쓰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대한민국 기현수 학회 회장인 안영철 박사의 추천사가 여기 있습니다. 신경통이나 골다공증 관절염이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가 1975년도에서 85년도까지는 펭귄표 통조림 아시죠? 펭귄표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식품회사였어요. 우리 벽상그룹이 제가 근무할 때 대한민국 재계 랭킹 6위, 7위 했어요. 국제그룹하고 벽상그룹하고 6위, 7위를 다투는 대한민국 때 안에 드는 그룹 회사에 제가 근무를 10년간 했어요. 거기서 제가 담당한 게 뭐냐면 돼지를 키우는 논산에 펭귄뼈 햄 소세지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체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장에 목장장을 10년 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돼지가 한 4,5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요새 이제 구제역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디 사방 4km 그 소나 돼지들을 다 도살해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병도 문제지만 늘상 오는 것이 뭐냐면 돼지들이 관절염이 많이 와요. 돼지는 처음에 태어날 때 대개 1.2kg에서 2.8kg 사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150일 만에 150근이 돼요. 그러니까 2근 내지 3근으로 태어나가지고 150일 만에 150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한참 클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크는 게 하루에 2kg, 3kg씩 막 크거든요. 그 발목은 그게 길에서 그러나 단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많이 생겨요, 돼지들. 시골에서는 땅서리병이다. 땅서리 맞아서 못 일어나는 거죠. 제가 거기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돼지를 규격돈 90kg에서 120kg짜리를 도살을 해서 소세지를 만드는데 같은 회사인데도 공장으로 보내면 그룹병이 걸린 거. 그러니까 다리 못 쓰는 건 빠꾸예요. 그 큰 회사에서 그거 어디다 파나요? 땅에다 묻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돼지 관절염을 좀 고치자. 근데 진통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건 돼지한테 쓰면 무릎 아픈 돼지가 못 일어나는 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 통과는 돼요. 대신에 돼지를 잡았을 때 소세지 안에 항생물질이나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이 검출이 되면 펭귄표 전체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요. 텔레비 금방 나올 그 뉴스에 펭귄표 통조림 소세지 안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펭귄표에는 그 실험실이 있어서 늘 도살한 돼지에 대해서 제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생물질이라든지 검사를 해요. 해서 물질이 검출이 되면 전량 폐기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생물질이나 진통제를 쓰지 않고 돼지를 관절염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였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금 대략 150년 전에 공주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린 한의사이셨어요. 그분의 형제분 중에 한 분이 방약합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재 한의사들이나 보건복지부나 여기서 하는 모든 한약의 기준은 동의보감이 아니고 방약합편이에요. 그 방약합편을 지은 그 할아버지도 우리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관절염을 참 잘 고쳤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처방을 찾아서 돼지를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처방을 찾으러 우리가 충청남도 공주인데 공주를 가서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담숙이나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자료를 모아서 돼지한테 해보니까 하나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포기할 건가? 그런데 제가 담숙이나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 뵀을 때 관절염을 완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하실 수 있었던 거를 다시 내가 한번 계승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왜 유명한 한의사가 아니냐? 그렇게 잘 고쳤다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 말기에 천주교 신자이셨어요. 그래서 서울 세남터에 가면 천주교 신자들 2만 명을 한 번에 목을 베서 사형을 시킨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행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잡히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야, 할아버지 그 노력하신 위력, 업적을 한번 빛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펭귄표 통조림의 한 부서의 장이었다고 그랬죠. 저는 그 펭귄표 들어갔을 때 일용 잡부부터 시작했어요. 날일꾼부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우리나라 7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장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아깝겠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1985년도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제기동 아시죠? 서울 경동시장 아시죠? 경동시장으로 올라와 제기동에는 약 1000여 개의 한의학국 한의원들이 있어요. 거기 와서 이 관절염에 대한 연구를 1985년 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약이 대개 한 1000여 가지가 돼요. 한의사들이 쓰는 게 500에서 700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1000가지를 아는데 한 석 달 걸렸어. 하루에 10가지씩 무조건 외우자. 3개월 후에 용내당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개설을 했어요. 지금 현재도 서울 경동시장 신관 1층에 가면 용내당 약국이 지금 현재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있어요. 그때 우리 약사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약사가 지금 현재 18대 국회의원인 김상희 약사,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때 85년도에 저하고 같이 약국을 시작한 약사가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연구를 하는데 1985년도부터 5년 1990년까지 이거를 수억 샘플을 만들고 사람에게 줬는데 미안하지만 1000명을 줬는데 효과는 한 명도 없어요. 5년 했어요. 10년 1995년도까지 이걸 다시 했는데 효과가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미쳤다. 10년 해서 효과 없으면 말아야 돼. 더군다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건강식품 가지고 무슨 완치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15년을 했어요. 2000년 1985년도부터 15년이 지난 서기 2000년에 이거를 다시 해서 샘플을 사람들에게 줬더니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경동시장에서 제기동에서 우리 약국이 미안하지만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한약국 하면서 점심을 먹어본 때가 거의 없어요. 손님 밀려. 그러니까 한 달에 매달 10명씩을 선정을 해서
심한 관절염 환자, 신경통 환자들을 1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무료로 주는 거예요. 대신에 열흘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전화만 주십시오. 이거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만 2015년에 10% 정도의 효과가 나왔는데 2002년도 정도 되니까 한 40~50% 정도의 효과가 나왔어요. 이 4일치료일본을 먹고 늦어도 한 달 안에 증상이 가벼워졌거나 아니면 상당히 몸이 편해진 상태가 효과라고 봐요. 이게 한 40~50% 정도는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약국을 그만두었느냐 하면 당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친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당신 이 약국 하지 말고 식품 사업 이거 하자. 저는 약국만 했고 회사만 다녔을 뿐이지 무슨 마케팅이니 파는 거니 이런 건 전혀 몰라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등단한 시인이에요. 시 쓰는 사람이에요. 시 쓰는 사람이 뭔 장사를 해요? 그 사람만 믿고 이 약국 다 접고 했어요. 2002년 12월 31일까지 약국을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걸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를 않았어요. 막상 약국을 그만둬버렸는데 이야기했던 것들이 LG제약 같은 데서 제안했던 것들이 실질적인 계약이나 어떤 단계에 갔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자 했어요. 이제. 저 혼자 약국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 왔었어요. 대신에 2003년도부터는 그동안 약국에서 벌어놨던 쨍쨍한 돈들 다 까먹고 거의 금지 상태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완치라는 이제 100명을 했을 때 최소한도 5명 이상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지금 6일 날부터. 그래서 그때는 2009년도에는 미국에도 이 제품이 알려져서 크리스찬지에 이 완치 열쇠를 찾아서 그 미국 신문에 연재가 됐었어요. 미국 신문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부 서부 한의사 협회에서 이 샘플을 달라. 그래서 500박스 1,500명분의 샘플을 작년 한 달쯤 줬어요. 제가 작년 5월달에 미국 한의사협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건인가 다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거를 중재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말았어요. 그때 FDA 승인을 받았어요. 417웰버는 미국 FDA 정식적인 인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어떻게 완치가 되느냐 하는 거죠. 제일 먼저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부터 먼저 치료해야 돼요.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연골이 손상을 당했거나 닳아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 연골은 어디서 생기느냐? 연골은 아이들 같으면 골수에서 성장수지골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판이나 연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수지골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골수가 충실해지지 않으면 연골은 재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이게 2006년도 2월 17일 금요일자 조선일보, 나중에 사장님께서 이 책을 출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갈 거예요. 2006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미국에서 골다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칼슘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정형외과 가서 여러분들 진찰 받아도 골다공증이 심하십니다. 제가 처방해 드릴 테니까 약국에 가서 약 사다가 열심히 드십시오. 그 처방이 뭐예요? 칼슘 제제예요. 그러면 칼슘 제제가 진짜로 골다공증이 도움이 되거나 골다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칼슘을 의사 처방대로 비타민 D, 뼈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하고 먹여봤더니 결과가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효과는 0.0001%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 심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같은 결석증 환자만 엄청나게 생겼다. 이것이 미국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영국 신문이라든지 전 세계 신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의사들도 없어요. 그런데 황규현이는 골다공증 완치 열쇠를 찾아서라고 책에다 쓰고 있어요. 어떻게 완치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2006년도에 우리나라 국책 사업으로 국가 돈으로 카이스트하고 건강대학교하고 한민제약에서 골다공증과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해라. 80억인가 얼마를 받아서 거기 책임자가 안재기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2006년도에 안재기 박사 저한테 왔어요. 당신이 뭐 골다공증 이런 거 완치할 수 있다며. 그렇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건강대학교하고 2006년도에 개발한 제품이 강관정이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카이스트 너희들이 만든 강관정이 관절염 과연 완치할 수 있느냐? 없대요. 도움은 될 수 있대. 난 완치할 수 있다. 어떻게 완치가 되느냐? 그럼 너희들이 강관정의 제품이 뭐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루코산, 녹색잎 홍합, 상어연골, 키토산 이런 것들이 된 제품이래요. 그 처음부터 저는 글루코사민은 몇 년 동안 하면서 글루코사민에 대한 임상은 제가 안 해봤겠어요. 여기 보면 한국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이 제품 사이치웰본이 받아 있어요. 한 개만 받은 거 아니에요. 2개 받았어요. 기능성 식품.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글루코사민을 최초로 먼저 띄우는 회사가 일진하고 삼진제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때도 멀었어요. 그 삼진제약하고 일진제약 팀들이 와가지고 이미 2006년도에 글루코사민은 사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효과 없다는 걸. 그럼 글루코사민 언젠가 죽을 건데 살 수 있는 제를 계속 띄우겠다는 거죠. 합작합시다. 그래서 이 기능성 식품 하나는 일진제약하고 삼진제약에서 나온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럼 해봅시다. 했어요. 해서 이 캡셀도 나왔어요. 제약회사니까 이 기능성 식품 물약이나 한약은 안 돼요. 당의정, 정제나 캡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캡셀도 제일 큰 700ml짜리 제일 큰 거로 만들어서 임상해보자. 효과 없으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임상을 해봤어요. 사이치웰본은 한 봉지가 4g이거든요. 그거에 나중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혓바닥에 닭만큼밖에 안 돼. 그렇게 작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최소한도 열흘 안에는 거의 다 나오는데 심한 경우에 안진뱅이 2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 다니는 거는 제가 1이 100명 본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팔을 완전히 못 썼던 사람이 팔 들고 테니스 치고 정구 치고 탁구 치는 걸 본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1이 1000명이 아니에요. 그 정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제약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는요. 한 달 먹여도 효과가 한 명도 없어요. 제약회사에서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양은 늘리자 해가지고 이 자리를 몇 개 먹냐면 20개 내지 30개 먹어야 효과가 조금씩 나와요. 여러분들 마이싱 30개 한 번만에 먹을 수 있어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한 주먹도 넘어요. 무슨 놈은 마이싱을 한 주먹씩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안 한다. 안 한단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기능성 식품 두 회사에서 허가받아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정말 글루코사민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 2010년 2월 3일 수요일자 신문이에요. 이때 하루 종일 텔레비 뉴스가 하루 종일 텔레비에서 시간마다 뉴스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 보면 어르신들을 사기쳐온 글루코사민. 이 타이틀로 신문에 나왔어요. 어른들을 속여온 글루코사민이다. 그러면 칼슘도 골다공증이 안 되고 글루코사민도 관절염이 안 되는데 뭐가 듣는 거냐 이거예요. 뭐가? 이것이 1989년도에 미국 베데스타라고 하는 주에서 전 세계 관절염과 골다공증 환자를 연구하는 석학 최고의 박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워싱턴 대학의 윌리엄 팩이라고 하는 박사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골다공증과 관절염 전문 학자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기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칼슘 800mg만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절대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윌리엄 팩은 3200mg까지 칼슘을 먹이거나 글루키토산 제품을 먹여봤는데 한 명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1989년도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골다공증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칼슘에 2006년까지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팩 박사나 거기 있는 석학들이 정의를 내리기를 골다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거나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 호르몬, 자연 호르몬, 자기 호르몬 요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천연 호르몬, 자연 호르몬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또 어디 있느냐? 이것을 1965년도에 소련의 과학자 파브렌코라고 하는 사람이 사슴뿔, 녹용이나 녹각에서 판토크린이라는 물질이 윌리엄 팩이 말한 천연물, 천연 호르몬, 자연 호르몬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에이 못 믿겠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본 동경대학의 산호 교수가 서울대학에서도 서울대학 교수팀들이 녹각이나 녹용 속에 있는 판토크린을 추출해서 윌리엄 팩이 이야기한 천연 성장 호르몬인가 맞는가를 임상을 했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임상 결과가 100% 맞다 그래요. 맞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답 나온 거예요.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연 호르몬, 자연 호르몬이 필요하다. 이 자연 호르몬, 천연 호르몬이 가장 잘 분비되는 사람들이 1살부터 25살까지요. 1살부터 25살 먹은 애들이 골다공증 걸려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에는 골다공증이 걸리는 게 아니라 골수가 넘쳐서 나는 얘기예요. 그것이 윌리엄 팩 박사가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칼슘이 아니다. 글루코사민이 아니다. 녹색요황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녹각이나 녹용 속에서 어떻게 판토크린을 제대로 추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인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출해내느냐 하는 게 관건이에요. 전 세계 의학자들이 또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10년간 했고.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야. 저 사람 머리 되게 나쁜가 봐. 뭘 그걸 20년씩 하고 있어. 제가요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발명 특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자동 취사기예요. 뭐냐면 쌀집 아저씨한테 전화해요. 우리 집 쌀통에 쌀 떨어졌으니까 쌀 좀 갖다 채워주세요. 몇 킬로로 할까요? 킬로나 40킬로 그냥 알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요 리모컨으로 몇 분에 밥을 몇 명분 해나가라고 지시만 해주고 가면 그 시간 되면 쌀통에 있는 쌀이 지가 내려서 씻어서 쌀통에 넣어서 밥 다 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알람이 울려요. 밥 다 됐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그걸 제가 1985년도에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우리 편의사님은 우리 지금 중곡동에 우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허장이 걸려 있어요. 그거 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 거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야, 그거 굉장히 어렵겠다. 그죠? 아직도 그런 자동치사기 아직도 없잖아요. 현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15년 전에, 25년 전에, 85년이니까 개발했어요. 그거 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다 말이죠. 근데 이거 20년 걸리는 거예요. 뭐냐? 판토크린을 어떻게 추출해낼 것이냐? 추출해낸 판토크린을 어떻게 인체에 적용시킬 거냐 하는 답을 찾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이 사이치 웰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녹각이니 우슬이니 속단이니 토사자 이런 약재가 아니라 그것을 인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제, 재가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재가공법을 찾는데 25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 녹각에서 나온 판토크린이라는 물질, 성장 호르몬을 많이
왕성하게 분비하게 해줘요. 보통 우리는 20대 전에 성장 호르몬은 대개 거의 정지가 돼요. 정지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키가 안 크는 거거든요. 안 크는데 60대에도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해서 골수를 충실하게 만들어주면 이 골수가 성장 수지골이 되고 성장 수지골은 곧 연골이나 성장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4일치 웰본이. 그래서 골수가 충실해지면 퇴행성 관절염은요 저절로 치료되는 거예요. 글루코사민이 아니에요. 녹색류 홍합이 아니고 키토산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서 성장 수지골로 분열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연골은 재생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의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예요. 공통된 결과고요. 근데 지금도 뭐죠? 글루코사민을 가지고 이거 뭐 관절염 뭐 우리나라 식약처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이 기능성 식품을 봤는데 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절염에 관한 기능성 제품의 허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글루코사민을 35 이상 넣어야 된다라고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진제약이나 삼진제약에서도 그 법 때문에 이 4일치 웰본에다가 35%의 글루코사민을 넣는 거예요. 안 넣으면 허가가 안 되니까. 그 35% 넣으니까 효과가 없어져 버리고 맞잖아요. 진짜로 글루코사민 효과가 있었다면 상승작용을 해서 4일치 웰본보다 더 좋은 효과가 더 나타났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 그것이 이제 2010년 올해요. 2월 3일 수요일 이쪽은 조선일보, 이쪽은 한겨레 신문. 글루코사민, 어르신들 사기쳐온 글루코사민은. 그래서 판토크린에 의해서 판토크린이 시인의 부신에 가서 부신에서 성장 호르몬을 막 분비를 시켜줘요.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은 그러면 골수가 충실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키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가 충실해진 골수의 일부가 성장 수지골이 되고 성장 수지골이 곧 연골이나 성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본은 뭐 하는 거예요? 골다공증 치료제가 아니에요. 키 크는 약이에요. 키 크는 제품. 이 4일치 웰본을 먹고 키가 안 큰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또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커야 돼요. 아이들이 먹으면. 그래서 그 안재기 박사라고 카이스트 박사가 자기 딸이 2006년도에 서울 외국어 대학을 들어갔는데 성장판이 다쳤어요. 여학생들은 대개 16, 17, 18쯤 되면 여자들은 성장판 다쳐버리고 말아요. 병원에 가서 성장판 검사했더니 완전히 다쳤어요. 그래서 당신 말이 맞는지 이걸 갖다가 자기 딸 석 달 먹여보겠대. 먹여보셔. 먹였는데 3개월 만에 3cm 컸어요. 4일치 웰본 먹. 그러니까 당신 말 맞다. 내 말이 맞으니까 이거 한번 약속합시다.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예 이신이 있는데 되지도 않는 약 개발해가지고 사람들 속일 일이냐. 카이스트 이름으로는 강관정이라는 제약을 출시하지 말라. 그 안재기 박사가 거기 대표였으니까 절대 약속을 했다. 강관정 출시 안 하겠다. 그래서 강관정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걸 알고 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카이스트 이름을 붙여주고 원광대학을 붙여주면 뭐 한미대학 제약회사에 돈 벌려고 가지고 뭐 하고 이제까지 글루코사민 낫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냥 이것만 먹으면 관절염 다 치료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제약회사나 이럴 때 장사치들이니까 돈 벌려면 뭐 무슨 짓을 뭘 못하겠어. 한미제약은 이야기할 거 없다. 카이스트는 하지 말아요. 그래서 4일치 웰본을 먹으면 먼저 골수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완치가 돼요. 이것을 저는 카이스트나 한의학 박사나 제가 대한민국 서울 서초동에 가면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에서 2달 동안 강의했을 때도 약사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도 골다공증 4H 웰본을 먹고 치료가 안 된다, 아닐 거라는 구실을 언제든지 가져와라. 저는 그런 석학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신 있기 때문에 4H 웰본이 키가 안 든다든지 4H 웰본이 골다공증이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나 자료를 나한테 달라. 우리 옛날에 저를 소개해주는 우리 편의사님하고 목포에 쌍그릴라 호텔 별 5개짜리 호텔에 가서 전라도 사람들, 목포 출신 약사들을 쫙 모아놓고 강의할 때 제가 미리 정보를 얻었어요. 저 새끼 저거 황규현 건방져. 의사도 아닌 놈이 말이야. 관절염, 신경통 완치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 우리도 못하는데? 저거 오늘 아주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그런 정보를 미리 얻어요. 우리 편의사하고 같이 갔으니까 나 고민한 오늘 굉장히 행복했어요. 와, 이제는 1대 100으로 임자 한번 만나는구나. 우리 편의사도 강의 같이 들었어요. 당신들 지금부터 황규현이 공격하라. 의학적이든 의학적이 아니든 4H 웰본이 관절염 치료 안 된다는 어떤 걸 가지고 공격하라. 공격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공격하실 분 미안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자기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다음에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동조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면허가 있는 현직 약사들이 이와 같이 4H 웰본은 골다공증 100% 완치할 수 있어요. 이것은 1965년도에 소련의 과학자 파브렌코가 한 판토크리는 물질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안 한다라고 하면 4H 웰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역할이 분명히 확실하다 하면 4H 웰본은 골다공증을 완치시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완치가 되면 퇴행성 관절염은 얘기할 거 없어요. 저절로 낫는 거예요. 키가 안 클 수가 없어요. 키가 안 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앓는 병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미녀들의 수다에 홍익대학교 여학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키 작은 사람은 루저라고 그랬지. 실패자. 요즘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하더라도 키가 난쟁이 똥자로 만나면 사회 행세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키 작은 사람은 실패자, 루저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키 작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 났잖아요. 지금은 키도 커야 돼요. 그래서 4H 웰본이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 상대 안 해요. 왜요? 노인들 돈 있나? 아들, 딸, 며느리한테 그냥 국원 사정해가지고 돈 밑품 받아먹으려는 게 힘들거든. 그런 제가 약국을 20년간 해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약을 지러 오는, 누구 약을 많이 지러 오느냐, 이걸 알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자기 새끼들이에요. 아들, 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친정엄마. 시엄마는 없어요. 시어머니 약 지러 온 사람 나 별로 못 봤거든요. 저 왼수, 빨리 각이나 하지, 극성만 떨고 있다고 그러죠. 뭐냐? 자기 자식이 어떻다 그러면요. 이 과외 같은 거 뭐 이런 거 자식 잘 된다 그러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아끼지 않아요. 뭐 몰라 최소한 서울 같은 데는요.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이 루저, 실패자를 면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가 있길 사람은 그 시장을 공략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 저는 알아요. 다 커요. 크게 돼 있어요. 여기 나중에 이 책이 혹시 발간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세계 관절염이나 어떠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저한테 와요. 이 양마, 이 전문가가 그랬는데 네가 얘기하는 거 뻥이잖아.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한의학을 20여 년 했으니까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과학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카이스트 박사를 만나는 거죠. 물론 추천사는 한의학 박사가 추천사를 써주긴 했지만 세계 어떤 권위자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 제품 4H 웰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키가 크는 것,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을 완치하겠다. 지구상에 류마티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퇴행성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오래 살아서 오래 써서 연골이 마모되거나 닳거나 손상을 입어 생기는데, 류마티성 관절염은 연골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연골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골, 인대, 근육, 힘줄 파괴해버리거나 못쓰게 만들어서 손가락이 뒤틀리고 몸이 뒤틀리고 그렇게 돼요. 그럼 4.17 웰본이 무슨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한다 하느냐? 4.17 웰본 안에는 4.17 웰본을 약의 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보양약과 하나는 약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서양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걸리느냐? 아직은 몰라요. 답이 없어요. 서양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걸리는지 아직 몰라요. 다만 통설로 되어 있는 건 자가 면역의 이상, 면역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풍습통이다. 그래서 중풍, 습기, 찬바람, 아까 풍이요, 찬바람, 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린다. 이래요. 그러면 동양의학에서 풍습통이라는 게 맞냐? 아프리카나 중국 저런 데 사막지대에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대한민국에서는 춘천, 소양강댐, 팔당댐, 무슨 댐 있는 그쪽 사람들, 강가 사람들, 요 속초처럼 바닷가 사람들, 여기 습기가 많거든요. 그건 서양에서 얘기하는 자가 면역 이상이 아니에요. 사막지대 사람들 자가 면역 이상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왜 안 걸리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모르겠다. 몰라. 류마티스 왜 걸리는지 몰라요. 그럼 동양의학적으로 류마티스와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어요. 서양의학적으로도 가능하고 4.17 웰본이 가능해요. 왜? 풍습통이다 그랬으니까 풍과 습을 제거하기만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혈약이에요. 혈염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어혈 막히고 짜죠. 피가 막힌 것을 파열, 깨부셔서 뚫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어혈, 파열이 되니까 김정일이가 만약에 4.17 웰본을 먹었으면 풍 안 왔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중풍이 왜 오죠? 뇌경색, 막혀서 오죠. 뇌출혈, 왜 출혈이 와요? 안 통하니까 올 거 아니에요. 여기 소양강 물 흐르듯이 잘잘 흐르면 왜 그게 터져요? 활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려주게 하는 약을 활혈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활혈약이 하는 데는 염증을 제거하거나 잘못된 곳을 재생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활혈제예요. 이 4.17 웰본에는 우슬, 쇠무릎뿌리, 홍화씨 아시죠? 홍화씨들은 많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활혈제예요. 그러면 풍, 습, 노폐물, 산후조리 이런 거 잘못돼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는 나이는 평균 35살, 특히 여자들. 아기 낳고 나서 조리가 잘못된 산후, 노폐물 같은 것이 그냥 있었을 때 류마티스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는 나이는 50 넘어서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런 활혈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활액막에 있는 염증, 활혈제가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해주는 거니까 하고, 이 4.17 웰본 안에는 속단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속단이 토끼풀 이 클로바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뿌리가 속단이에요. 이 속단이 이을 속 끊어진 단자에서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 뼈가 부러졌은 걸 붙여줘요. 그래서 이 약 이름이 속단이라고 해요. 이 속단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생겨진 인대, 근육, 힘줄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약제예요. 이것은 이시인이가 쓴 번쩍 악목에도 나와있고 허준이가 쓴 동의보감에도 나와있고 뭐 어디든지 다 그래도 근데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속단은 인대와 근육, 힘줄을 잘 붙여준다.
그 속단이 하는 걸 강근, 접속, 건골 작용이 있다. 칠판 있으면 이제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되는데 칠판이 없으면 말로 하자고요. 강근, 근육을 강하게 하고 건골, 인대건, 골에다가 인대를 확실하게 잘 붙여주는 접속, 붙여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속단이다. 이렇게 번초하게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류마티스에 의해서 약해진, 잘못되어진 인대 근육 힘줄 기능을 되살려주는 것이 속단이고 4H 웰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키 크는 것, 배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했어요. 시골 사람보다 특히 도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통풍성 관절염을 한방에서는 백호역절풍이라고 그래요. 백호역절풍이란 무슨 소리냐면 100마리의 호랑이가 동시에 물어뜯고 있는 것처럼 아픈 그런 관절염이에요. 이거는 여자보다는 또 남자들이 거의 다 걸려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냐? 주로 발가락에. 왜 걸리냐? 편에서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하면 요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해가 다 되지 않고 쌓여서 발가락 심장에서 먼저까지 내려가 쌓여서 요산의 특징이 바늘처럼 뾰족뾰족뾰족해요. 이 뾰족뾰족한 것이 신경을 자극해서 찔러가지고 일어난 통증이 통풍이에요. 통풍은 환혈제로서 100% 치료 가능해요. 제가 통풍이 치료됐다는 그런 사례는 1년 동안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환혈제에서 화혈작용만 확실해지면 통풍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통, 밤만 되면 저녁 때 되면 쑤시고 아프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 저녁 때 아이고 앓고 그냥 신경통이요. 신경통은 병이 아니에요. 하나의 증상이에요. 신경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는 증상이에요. 신경통 왜 걸리느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혈관이 팽창을 해요. 그러다가 중풍이 이제 터지거나 막히는 거죠. 팽창을 하면 팽창된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서 일어나는 통증을 신경통이라고 그래요. 이 날구질려면 더 아파요. 그래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비도 아직 안 왔는데 얘야 비 온다 빨래 걷어라. 며느리가 보면 비 안 오거든요. 끝임없이 비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빨래 걷으라. 신경통이 생겨서 아프거든요. 또 낮에보다는 밤에 더 아프거든요. 밤에 기압이 낮아지고 저기야 비가 올 때는 기압이 낮아지면 혈관에 받는 압력이 커져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면 팽창을 해서 팽창된 혈관이 신경을 압박해서 일어나는 통증을 신경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골 노인들은 100%가 신경통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저녁 때 되면 아이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신경통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만에 없어요. 그만큼 혈작용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요. 혈제가 혈을 막힌 걸 뚫어서라도 심지어 요산을 치료하는 제가 대구 영남대학교의 정형외과 의사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거리에 있는 통풍치료 전문 학자예요. 대학 교수예요. 의대 교수인데. 저하고 얘기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보여줬더니 뒤로 뒤집어지려고 해요. 통풍도 완치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의과대학 통풍 전문 클리닉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통풍이 완치가 됩니까? 돼요.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돼요. 딴 건 안 되지만 4H 웰번은 돼요. 왜? 그렇게 초강력 활혈제가 4H 웰번이에요. 초강력 활혈제가. 그래서 이 통풍이 심장에서 가장 먼 발가락 저쪽 끝 어지간한 어제는 거기 가서는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헬스보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요산을 제거해내요. 그렇게까지 되는데 신경통이야 식은죽 먹기죠. 제가 강의를 몇 년간 했어요.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4H 웰번 어제 저녁에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쑤시고 아프던 게 오늘 하시고도 괜찮아요. 그 박사님 이실제 거 하시죠? 여기 진통제 탔죠? 진통제 안 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요? 그 질문을 해요. 진통제 탔으면 미국 FDA에서 허가 내주겠어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바보예요?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허가 내주겠냐고요. 왜 이게 하루 만에 빨리 좋아졌느냐면 그 사람은 신경통 환자예요. 신경통 환자는 8시간 안에도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제가 2009년 3월 26일 전까지는 이게 치료 안 됐던 건 2009년 36일 이후에 아주 잘 치료되는 게 요실금치. 요새 신문 텔레비에 보면 소팔메트 뭐해서 남자 전립선 계속 나오죠. 이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전립선이라는 게 커져서 그래서 요도를 막고 소변 잘 안 나오게 해요. 그 여자들은 전립선이 없죠. 대신에 아기를 많이 낳거나 아니면 유산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방광의 근육, 방광 관략근의 힘이 탄력이 줄어들면 재채기 하다가도 오줌 싸고 웃다가도 오줌 싸고 계단 펄쩍 내려도 오줌 싸면서 요실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요실금은. 그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죠. 60, 40, 50 먹은 아주머니들이 기저귀 차고 다니는데 생리도 끝났는데 요실금 때문에. 대개 요실금은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길어도 3개월 안에 거의 다 100% 완치 다 돼. 제가 작년 5월인가 6월 달에 이 강의를 했는데 아줌마들이 몇 명이 와서 박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제가요 요실금 때문에 결국 이게 냄새나지 어디를 가려면 기저귀 차고 가야지 이랬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런 인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왜? 4.27 웰본이 반드시 요실금이 치료돼야 돼요. 왜 돼야 되느냐? 4.27 웰본의 이 경맥이라 그래요.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장기로? 거의 시인으로 가요. 시인기가 좋아지면 시인의 자식이 방광이거든요. 이 시인이 주관하는 장기가 오줌통의 방광, 이 방광 기능이 따라 좋아지게 돼 있어요. 시인기가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뭐죠? 정력이에요. 제가 가끔 항의를 받아요. 이걸 먹었더니 내가 호랩인데 새벽마다 주체를 못하겠으니 박사님이 책임지시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시인기가 좋아지면 양기, 정력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27 웰본은 그냥 그거 먹으면 정력 줘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게 막 만병통치하느냐? 그죠? 관절염 났대. 그건 나서 골다공증도 줘요. 또 치고 있네.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관절염 났고 골다공증 났고 키도 크고 요실금도 치료되고 통풍, 유머슨, 관절염, 신경통 이렇게 많이 다 돼. 제가 가이스트 박사나 한의학 박사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골수가 자라면 성장 수지골이 생기게 돼 있고 성장 수지골이 자꾸 생기면 연골 재생될 수밖에 없고 키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골다공증, 키 크는 거, 관절염 다 해결됐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이 제품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닌 게 있다면 그걸 완전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식구도 누구도 제발 이거 좀 그만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생각해봐라. 여기도 식품이라고 썼는데 식품 갖고 뭔 병 치료한다는 얘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를 왜 하려고 그랬느냐. 우리 제기동에 가면은요 한 40-50년 동안 관절염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텔레비에 나왔죠. 관절염 치료제, 관절염 좋은 거 해가지고 거기다 뭐 넣고 세월한 괜찮아요? 진통제 넣잖아요. 진통제를 넣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4.27 웰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27 웰본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하도 옛날이라 대신에 거기에 거의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죽을 거예요. 여기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젊은 분들보다는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죽었을 때 증조 할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거의 평생을 바쳐서 한 것이 옳습니까?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단지 천주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이런 제품들을 펴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증조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런 제품들을 세상에 펴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제 조상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벽상그룹에 취직하려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 100대 1, 200대 1이었었어요. 진짜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저는 일용 잡고를 시작해서 5년 만에 잠자리 딴 사람이에요. 그 아까운 것을 포기하면서 여기에 이제까지 매달려 왔었어요. 정말 아까운 것을 포기하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잘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는 흔적,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혼신을 다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의 전령사, 전도사가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내가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저 사람이 뻥인 것 같아 하면서 손 들고 질문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하여튼 질문하세요. 궁금하신 거. 관절염 이런 거 아니래도 저는 그동안에 300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해서 먹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무거래도 다 하셔도 됩니다. 질문들 하세요. 예, 소중하신 말씀 잘 돼요. 예. 제가 지금 비록 그 젊은 나이에 아직 한의학이 되는 부분을 접해보질 침은 한번 맞아봤습니다만 좋으신 말씀 가운데요. 이제 그 건강에 대한 명칭이 사해치웰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식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인지. 사해치웰본이 왜 사해치웰본이냐? 우리나라 말도 많은데 그렇죠? 이 궁금하신 모양이신데 사해치웰본이 2009년도 사해치웰본 다시 시작했을 때는 우리 타켓 목표가 이 판매 목표가 한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샘플 이리 보면은 한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영어로만 돼. 그죠? 밑에도 good partner, and good life 있고, well, DON이가 뼈라는 소리지, 그죠? well, 좋다. 뼈가 좋아지는 제품.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콜을 하고 있고 무슨 관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해치웰본은 처음부터 한국 시장을 목표로 한 게 아니었어요. 큰 시장 가자. 그래서 미국을 하면 FDA 허가를 받고 미국이 통과가 되면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사해치웰본이라고 영어로 미국식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제품이 작년에 출시되면서 미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아까 제가 그랬죠. 크리스찬지에서 이 책을 연재했어요. 이 책을 미국 신문에서 연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폭발적이 아니라 살인적으로 선풍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요. 네. 성장판이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그런 이제 신문 사해치웰본을 먹은 결과가 한국일보 신문에 나와 있는 게 이 책 안에 있어요. 그 여자들은 대개 16, 17살 되면 성장판이 다쳐요. 남자들은 한 18살 정도 되면 성장판 다치거든요. 성장판이 다치고도 한 5년 정도는 어떤 것에 의해서 더 조금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사해치웰본을 먹여봤어요. 키 큰다 그러니까 다 안 믿어요. 그 이제 중학생들을 먹여봤어요. 한 1000여 명 먹여봤는데 한 명도 9cm 이하로 큰 사람이 없어요. 다 10cm 이상 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클 애들한테 주면 당연히 크는 거지. 그게 왜 사해치웰본 때문에 크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그럼 안 큰 놈한테 주자. 아예 성장판이 거의 없는 외소증 환자. 난쟁이죠. 이걸 서양의학은 이제 병원에서는 난쟁이 그러면 듣는 난쟁이도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소증 아니면 저성장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소증이나 저성장증 환자 1,800명을 모아놓고 1년간 사해치웰본을 먹여봤더니 난쟁이도 7 내지 10cm 다 큰 거예요.
그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닭 황소 뒷다리 뒷끝 행지 잡은 꼴이지. 그래서 이제는 성장판 다친 사람한테 줘보자. 10대 초반 그죠? 여자 16 남자 18이면 다 다쳐버린 10대 초반이면 다친 지 몇 년 됐잖아요. 했는데 3 내지 5cm는 다 컸어요. 그런 신문 자료가 이 책 안에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증거를 대라. 진짜 키 크냐 하면 이 책 안에 한국일보 기사 내용으로 된 신문이 신문 자체가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판이 다친 사람도 최소한 3 내지 5년, 아까 칼스 안재개발 딸이 대학교 1학년이라고 그래. 제국어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 3cm 정도 컸다 그랬잖아. 이 아이는 이미 성장판 다친 아이거든요. 여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장판 다 다쳤어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다친 때 초반 연령에도 키는 큰다 안 큰다? 크게요. 오늘 점심 때 뭐 먹었어요? 아시죠? 초반도 키가 큰다? 크다. 또 다른 질문. 예. 방금 잘 들었고요. 예. 조금 전에 미국에 4.27 웰본이 미국에서 온다. 4.27 웰본 브랜드가 벌써 다 있습니까? 일단 그리고 하나 더. 예. 그러니까 이 4.27 웰본 브랜드는 제조권은 우리 한 박사님하고. 네. 4.27 웰본이 미국으로 이제 가려면 정식으로 수출이 협정이 맺어지고 S인가 이걸 개설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 회사 작년에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27 웰본은 미국의 한인사회라든가 이쪽에서는 샘플이 같지만 미국에서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미국은 작년 1월달까지인가 공급이 되다가 중단돼 버렸죠. 그 다음에 4.27 웰본은 이 상표에 대한 권리는 AS 프라임에 있습니다. 이미 특허청에다가 AS 프라임에서 4.27 웰본이라는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기현이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4.27 웰본의 특허 상표 권리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없어요. AS 프라임에 이미 특허청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특허라는 건 선접수 우선주의자잖아요. 먼저 접수한 사람은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4.27 웰본의 상표권은 AS 프라임에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요. 4.27 웰본은요, 전에 박사님하고 하던 부도난 회사,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FDA 승인을 받아놓고 급한 마음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상표를 자기들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시적으로만 갖고 있다가 확인해보니까 상표권 등록을 하나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AS 프라임에서 이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그 사람들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허락받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거로 알고 여러분들 지난번 저기 AS 사장 회의 때 이미 대표님이 이런 사업 설명회라는 전달을 받은 후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2010년 2월 3일자 예. 조선일보의 글루코사민으로 인해서를 우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 4.27 웰본 판토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추출 녹용이나 녹각에서 추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름 영업을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네. 정확한 이제 상품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판토크린에는 우리 4.27 웰본에는 판토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데 녹용이나 녹각에서 추출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글루코사민이라는 어르신들을 조롱을 한 어디서 추출이 되는지 글루코사민은요 새우 껍데기예요. 게 껍데기가 처음에 가공을 하면 키토산이 되죠. 키토산은 가수분해 하면 글루코사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은 게 껍데기예요. 영덕게, 대게, 꽃게, 껍데기, 새우 같은 바다 생물의 껍데기. 거의 다 게 껍데기를 써요. 갑각류는 하여튼 게라든지 그런 거의 껍데기. 그러니까 게 같은 거 가공하고 나면 껍데기가 많이 나올 거 사람 껍데기 못 먹으니까 그것을 가공해서 가수분해하면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은 원료가 뭐냐? 맛살 빼먹은 게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토크린이라는 물질이 진짜로 한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책에 나오겠지만 여기 1989년
8월 24일자 신문에 소련의 과학자 파브렌코가 그 녹각 속에서 판도크린 물질을 찾아냈다 하는 신문 기사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면 뻥이라고 하지만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은 신문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대라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신문 기사들이 여기 보면 신문 기사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글루코사민은 개 껍데기다. 개나 뭐 새우 같은 거 껍데기를 가공한 것이 글루코사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판도크린이라는 성분이 녹용이나 녹각에서 기존에 녹용이나 녹각을 활용한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식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나요? 그럼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웰본의 상품이 가지고 있는 비교했을 때 가격 우위 뭐 이런 건 말고요.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뭘로 둘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런 세계 유수 아니면 국내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이나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힘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서 서로 그러다가 안 된 건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뭐라고 궁금합니다. 처음에 녹용이나 녹각에서 판토크린이라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한약국을 한 20년 하면서 애들 녹용도 수없이 줬고 뭐 그 녹각에서 약도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품에 보면 녹각 10% 무슨 뭐 속당 50% 우순 15% 홍화신 몇 토사zen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대로 하면 이 사회치결번의 실질적인 효과가 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아까 그랬죠. 이것을 인체에 흡수돼서 적용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10년이란 세월이 걸린 거예요. 아무나 알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얘기해요. 제가 자동치사 아직까지도 지구에서 최신형 지구상에서 밥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추만 누르면 그 다음에 요새 뉴비콘 제주도에서 전에 10년 11월 달에 특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치 웰본염 걸리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죠. 녹용, 녹각 다 알아요. 파브렌코 한 것도 알고 있는 사람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관절염 치료제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인체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인체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방법, 그걸 아까 법제라고 그랬죠.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왜 그 사회치 웰본이 이제 뭐 세상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건데 2003년도부터 하다가 이 LG 제약하고 계약 관계에 갔다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시 쓰는 사람이라고. 시 쓰는 사람들 장사 못해요. 풀끝에 매신 이슬 보고도 눈물을 흘리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감성적이고 여린 사람들이 뭐 걸라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쳐가면서 하겠어요? 그럼 못해요. 상당한 7, 8년 정도까지 공백 기간이 거의 있었어요. 혼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9년 3월 26일부터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회치 웰본은 이 속초만 모르지 대한민국에 어지간한 데 가면 사회치 웰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벌써 그 시간 얼마 안 됐어도. 사회치 웰본, 이 사회치 웰본이라는 건 몰라도 처음엔 노다봉, 세로나, 기담보, 하프론파워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우리 편의사가 했던 거는 2008년도인가요? 9년도? 그때는 하프론, 기담보라는 이름을 해. 그러니까 사회치 웰본 전혀 뭐 세로나, 망간보, 노다봉 이렇게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제제약하고도 한쪽에도 한쪽에는 세로나 글루코사민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증이 기능성 식품에서. 그때도 사회치 웰본,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회치 웰본이라는 이름이 새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또 앞으로 시간이 나고 서로 인연이 있으면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부디 성공하시길 빌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